어떤 사람이 난민인가요? 난민은 이런 사람입니다. 난민이 누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난민인가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선에 관한 뉴스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국경을 건너는 난민들의 뉴스? 아니면 전쟁을 피해 국가를 떠난 시리아 난민들을 돕자는 유엔 난민 기구의 후원 요청 뉴스? 아니면 2018년에 한국에도 난민이 있어 라며 많은 분들을 낯설고 놀라게 했던 예멘 난민에서 난민은 누구일까요? 저희들이 알 듯 말 듯한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난민인가 라는 것은 일상적 용례의 차원과 법률적 의미의 차원이 있습니다. 일상적 용례에서 난민이란 용어 그대로입니다.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피난민이라고 해서 난을 피해온 사람들이란 의미 혹은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난민,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곤경에 빠져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난민의 의미에 관해서 또 그 의의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난민과 정치 철학, 난민과 사회학, 난민과 정치학, 난민과 인류학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개념, 즉 1951년 난민협약이 정한 법률적 정의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양한 나라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 모여서 실제로 정하려고 시도했고 그 시도를 통해 일정한 합의를 이룬 유례없는 독특한 법적 개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난민이라 부르고 난민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 살 수 있고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자라고 합의를 하여 국제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기도 하고 또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난민의 선을 한계 짓고 심사를 하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한 국가가 소수자인 난민을 임의로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워줄 수 있는 실용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법적 개념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1951년 난민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입니다. 그럼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누군가 정해야겠죠? 난민 인정 절차라는 것을 통해 각 국가 또는 유엔 난민기구가 심사해서 정합니다. 그럼 난민에 해당하면 뭐가 좋은 거죠?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에 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드디어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2에서 앞부분에 나온 난민의 정의입니다. 원문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에도 제2조에 비슷하게 번역을 해서 난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그런데 그 박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국적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그 박해는 난민협약상의 5대 사유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박해를 받을 두려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경우. 조금 어렵지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정부에게 표적이 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 피난을 왔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정부 사상을 갖고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가 가족과 함께 해외로 피난을 왔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 간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서 피난을 왔습니다.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피합니다. E라는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회에서 숱한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그 사회의 법제도와 문화는 전혀 이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난민협약이 정의한 난민입니다. 해외로 피신하여 보호를 구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협약이 정한 5가지 사유라는 것, 이걸 보면 난민협약이 왜 인권협약인지도
그리고 한편으로 왜 낡고 한계가 있는 협약인지도 드러납니다. 또 난민 협약이 말하는 박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고 국가는 왜 따라야 하는지, 난민이 근원적으로 왜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도 각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난민은 박해를 피해 해외로 피신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규범적 입장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외국,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난민이란 미래에 국적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난민협약상 사유로 인한 박해를 받을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유와 무관하게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사람들도 난민협약상 보호가 아닌 다른 협약을 통해 보호를 받을 뿐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이나 고문방지 협약과 같은 다른 인권 협약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